네,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. 이번에도 역시 주기율표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. 주기율표 나오는 문제를 위해서 1번부터 15번까지의 원자 번호를 갖는 주족 원소들은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원자 번호, 어떤 원자가 있는지, 그리고 전기 음성도. 이 정도는 외워야지 이 수능 문제를 풀 때 확실히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. 사실 대학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주기율표가 주어졌거든요. 그리고 심지어 그 독일 대학 강의실에는 주기율표가 엄청 크게 벽에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뭐 주기율표를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. 어쨌든 우리는 수능을 봐야 되는 거니까요. 1번부터 15번까지 주기율표를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바닥 상태에서 원자 X, Y, Z가 있네요. 그리고 원자 번호는 6번부터 15번 중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원자 번호를 한번 써볼까요? 이때는 1족, 2족. 자, 그리고 원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? 자, 이때 우리 전기 음성도까지 한번 써볼게요. 여기를 4로 기준으로 했을 때 0.5씩 작아지고요.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뭐 0.9지만 약 여기서는 0.3씩 커지고요. 여기서는 0.5씩 커지죠. 네온은 전기 음성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없다고 쳐줄게요. 자, 그렇다면 홀 원자수는 한번 볼까요? 홀 원자수는 어떤 거예요? S라는 오비탈이 이렇게 있고요. P라는 오비탈은 이렇게 3개가 있죠. 이때 전자가 하나 들어있는 것을 홀전자라고 하죠. 이렇게 들어있는 것 한 오비탈에 2개가 있으니까 홀전자가 아니고요. P 오비탈 하나에 전자 하나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홀전자가 되겠죠. 1쪽은 S 오비탈에 하나의 전자가 있으니까 홀전자가 하나. 2족 같은 경우에는 S 오비탈에 2개가 존재하니까 홀전자가 없고요. 3족은 P 오비탈에 하나가 있으니까 다시 하나. 4족은 2개, 5족은 3개, 6족은 2개, 다시 7족은 하나, 8족은 없죠. 왜 그렇죠? P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질 때 2개가 이렇게 채워지는 게 아니죠. 각각 빈 오비탈에 이렇게 홀 전자로 채워진 후 그 다음에 이렇게 쌍을 이뤄서 채워지니까요. 홀 전자수는 각 족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. 홀 전자수는 X가 Y의 2배라고 합니다. 홀 전자수가 2개로 나올 수 있는 거는 2와 1일 때죠. 자, 그렇다면 X가 Y의 2배니까요. X는 홀 전자를 2개 가지고 있는 4족인 탄소가 될 수 있고요. 6족인 산소가 될 수 있습니다. 이때 Y는 어떤 게 될 수 있어요? 1족인 나트륨이 될 수도 있고요. 3족의 알루미늄이 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 7족의 플루어린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마지막 문장을 볼까요?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는 y가 z의 2배라고 합니다. p 오비탈은 오비탈 방이 하나, 둘, 3개가 있습니다. 이때 전자가 들어있는 것,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가 들어갈 수 있고요.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전자수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이 오비탈의 개수를 세워주는 거니까 이것은 하나, 둘, 3개가 되겠죠. 자, 그러면 각각 p 오비탈의 수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. 1족이나 2족은 s 오비탈에 하나, 그리고 s 오비탈에 하나, 둘 이렇게 채워지기 때문에 두 번째 p 오비탈에 3개씩 있으므로 홀수이니까 이때 지워줍니다. 그렇다면 나트륨이 아니겠죠. 3족에서는 p 오비탈을 하나에 채워지는데 이것은 세 번째 주기 있으니까 세 번째 주기에 p 오비탈에 하나가 채워졌고요. 두 번째 p 오비탈에는 자, 이렇게 이미 다 채워져 있는 거죠. 그리고 첫 번째 주기에는 p 오비탈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. 총 p 오비탈은 하나, 둘, 셋, 넷, 총 4개가 있습니다. 탄소 같은 경우에는 총 6개의 전자가 있는데 하나, 둘, 셋, 넷, 그리고 5, 6개 채워져 있죠. 전자가 채워진 p 오비탈은 이 방을 세는 거니까요. 하나, 둘, 2개가 있습니다. 질소는 하나 더 채워져 있으니까요. 총 3개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6족인 산소는 이렇게 채워져 있으니까요. 역시나 3개. 플루어린도 이렇게 채워져 있으니까 역시나 3개.
그리고 네온은 모두가 채워져 있으니까 여기서는 3개가 되겠죠. 자, 그렇다면 Y가 Z의 2배가 되려면 2배가 될 수 있는 것은 알루미늄일 때 탄소가 되죠. Y는 알루미늄이 되고 Z는 탄소가 됩니다. Z가 탄소가 되니까 X에선 당연히 산소가 될 거고요. 이 산소의 전기 음성도는 3.5이므로 제일 크다는 게 확인이 되죠. 자, 이렇게 X는 산소, Y는 알루미늄, Z는 탄소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.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 전하는 X가 Z보다 크다고 했습니다. 유효 전하는 어떤 거였어요? 이 핵과 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인력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핵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세지죠. 같은 주기에서 봤을 때 산소는 탄소보다 당연히 크겠죠. 왜냐하면 핵의 개수가 많으니까 유효핵 전하가 당연히 크겠죠. 그리고 유효핵 전하의 경향성은 같은 주기에서 주기율표를 봤을 때 이렇게 커진다고 했습니다. 기억은 맞습니다. 그렇다면 니은을 볼게요. 원자 반지름은 Y가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. 반지름은 주기가 클수록 껍질이 하나씩 늘어나니까 커진다고 했습니다. 2주기보다는 3주기가 더 크고 3주기보다는 4주기가 크니까요.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.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은 X가 Y보다 크다고 했는데요.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? 바로 등전자 이온입니다. 등전자 이온이라는 거는 등은 같다라는 뜻이에요. 즉 같은 수의 전자를 갖고 있는 이온이라는 말이에요. 자, 그러면 X가 이온의 형태, 즉 산소가 이온의 형태를 띌 때는 어떻게 돼요? 2개의 전자를 가지고 오게 되고요. 그리고 Y가 이온의 형태를 띠게 될 때는 알루미늄은 3개의 전자를 잃게 되죠. 그때 네온의 형태로 둘 다 된다는 거예요. 자, 오비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산소의 전자는 첫 번째는 다 채워졌고 두 번째 s오비탈도 채워졌고요. 이렇게 산소의 오비탈이 있는데 2개의 전자를 더 얻어왔으니까요. 2개의 전자가 더 채워지면 바로 네온과 같은 전자 이온 배치가 되겠죠? 자, 알루미늄을 볼까요? 알루미늄은 첫 번째 s오비탈에 2개의 전자가 채워졌고요. 두 번째 s오비탈에도 2개, 두 번째 p오비탈에는 6개, 세 번째 s오비탈에도 2개가 채워졌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p오비탈에는 하나가 채워졌습니다. 그리고 이때 3개의 전자가 이뤘으니까요. 여기 하나, 여기 2개가 이뤄지면은 역시 이와 똑같이 네온의 형태가 되겠죠. 이걸 바로 등전자 이온이라고 합니다.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등전자 이온의 형태를 띄었을 때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 반지름은 작아집니다. 다시 한번 이 등전자 이온의 형태를 띄고 있을 때, 즉 전자의 수가 같을 때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의 반지름이 작아집니다. 왜 그럴까요? 원소는 이렇게 생겼고요. 전자가 이렇게 8개 네온의 배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, 여덟. 산소는 양성자 수가 몇 개예요? 8개가 있죠. 근데 알루미늄은 이렇게 전자가 있으면은 양성자 수가 몇 개일까요? 13개죠. 이 양성자 수가 많다는 거는 전자를 더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 반지름이 조금씩 작아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등전자의 경우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 반지름이 작아지는 것이 확인됐죠. 그렇다면 X보다 Y가 원자 번호가 크니까 더 작아지는 게 맞죠? 그래서 정답은 기억, 니은, 디귿 모두가 맞은 5번입니다.